지난주에 했던 그 행성의 주기, 그다음 행성 주기 순서, 이거는 선생님들 혹시 한번 보셨을까요? 네. 근데 또 이제, 어저께 네. 그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광주 살인 사건, 여고생 살인 사건, 장윤기 맞나? 네. 맞아요. 장윤기. 어, 그 사람 차트를 내 혼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서 약간 저기 뭐지? 우리가 그 네. 운을 볼 때 있잖아요, 운. 운을 네. 볼 때 지금 이제 제가 보는 방식은 트랜짓, 그러니까 2026년에 트랜짓을 봤단 말이에요. 네. 트랜짓을 보고 그거를 했는데 장윤기 사건을 봤을 때 트랜짓 하는 행성에서 네.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얘가 음, 지금 중요한 게 23살, 4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시점이 2002년생이더라고요, 얘가 보니까. 네. 나쁠 수가 근데 없네.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올해의 운 있잖아요. 운을 네. 보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우리가 아스트로씨 빼고 또 있어요? 아스트로식에서 우리가 예. 아스트로식에서 이 네 가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이 아스트로식 프로그램이 네. 솔라만큼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이거 네. 공부하면서 아스트로식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았단 말이죠. 음, 그래서 보면 피르다리아 보는 방법은 아시죠? 선생님들 대운세운 네. 보는 방법. 근데 네. 그 피르다리아도 아스트로식에서 볼 수 있어요. 음, 우리가 만나면 그거를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펙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펙션. 네. 이거는 내가 지금 올해 2026년에 주 행성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네. 2026년에 내가 그러니까 올해에 이거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의 운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게 프로펙션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프로펙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솔라 리턴이라고 하면 또 뭐냐면 솔라 리턴은 그냥 솔라 차트는 우리가 보는 거는 트렌지 차트고 솔라 리턴은 내 생일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수자리다 하면 내 생일의 사수자리 선을 사수자리에 넣고 이렇게 행성이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솔라 리턴이거든요. 그래서 솔라 네. 리턴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트랜짓 이렇게 네 가지를 보니까 얘가 운이 있잖아요. 지금 나이에서, 이번 해에는 머큐리를 쓰더라고요. 이번에는 머큐리를 쓰는데, 거기에 선생님들, 그, 하우스 커스퍼 있죠. 하우스 커스퍼. 음, 하우스 커스퍼도 중요하다. 그 하우스 커스퍼에서, 어, 네. 8번 하우스에서 9번 하우스로 넘어가는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음, 사건 사고가 거기에 화성인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런 사건 사고가 좀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그 부산에 또 유명하신 분이 67세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하시는 분이 흔히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67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차트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4년 뒤에 토성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수명은 4년 뒤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67세니까 71세 정도 돌아가셔야 되는데 네. 67세에 돌아가신 걸 보니까 하우스 커스퍼 있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르는 이르른다 하는 거는 8번 하우스를 보잖아요. 네. 8번 하우스에서 9번 하우스로 넘어가는 하우스 커스퍼 그게 67세에 걸리는 거라. 아, 8번에서 9번은 8번이 어쨌든 죽음의 방이니까.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 사람은, 근데 장윤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지만, 네.
사망을 가한다, 뭐, 사망을 당한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8번의 하우스 커스퍼가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그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려고 요거 차트하고 있잖아요. 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리딩을 했을 때 어스펙트도 중요하지만, 어스펙트 가지고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주명리만 가지고도 못 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네. 이거를 가지고 그래도 차라리 이게 우리가 이거 하는 점성학은 나아요. 저는 지금 연기는 안 맞더라고요. 사주명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부산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그 친구가 주는 뭐 차트, 그러니까 생일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줬을 때 내가 연구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 근데 그쪽에서는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짜맞추기인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나마 네. 점성학에서 아, 이때쯤 위험하겠다. 이런 거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음, 자기네들도 대운세운 보면서 대운이 역방으로 흘러가면 좀 안 좋다 뭐 이런 거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점성학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점성학 2강이고요. 행성의 10행성의 특징을 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양자리 태양, 황소자리 태양, 제모나이 태양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행성의 특징, 10행성의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성 에너지는요, 행성이라는 걸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행성이 하는 일도 많을 테고, 긍정으로도 쓸 테고, 부정으로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행성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성의 기본 기능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행성이 표현하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이 행성이 동기부여, 욕구가 뭔지,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다. 이 세 개만 알면 이 행성이 긍정으로 작용하는지, 부정으로 작용하는지, 이걸 보고서 움직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성의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기능. 그 행성이 가진 그 본질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게 본질의 에너지가 심리적으로도 작용하는 게 있을 테고 그냥 행성적인 것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현대 점성학은 심리를 좀 많이 보니까 심리의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에너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긍정으로 표현할 때 부정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알면 행성이 그냥 태양이 양자리에 있구나. 그러면, 이 행성이 양자리에 있는 태양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기본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기능이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타고났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이 행성이 어떤 욕구로 인해서 내적 동기, 갈등이 어떤 건지, 이거를 알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행성은 읽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행성을 봤을 때 어스펙트가 중요하다. 긍정의 어스펙트가 있고, 부정의 어스펙트가 있는데, 긍정으로 갔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부정으로 갔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걸 읽어내는 건데요. 행성의 조화 정도를 결정하는 것, 그게 이제 조화로운 어스펙트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조화로운 어스펙트는 60도 섹스타일, 그리고 120도 트라인 이렇게 읽어냅니다. 메이저 어스펙트에서는 60도, 120도, 90도, 180도를 보는데 90도는 스퀘어, 180도는 어포지션. 그러면 얘네들은 부정으로 읽어낼 테고 얘네들은 긍정으로 읽어낼 거다. 이거는 이제 기본인 거죠. 우리가 긍정의 어스펙트와 부정의 어스펙트는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선생님들 읽어보면 긍정이 긍정으로 읽어지지 않고 부정이 부정으로 읽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의 직관이 중요하다. 어디든 지금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직관이 발달돼 있으면 좋겠다. 직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화로운 어스펙트 60도와 120도로 갔을 때, 창조적이다. 건설적,
건설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 기능도 협력한다, 통합한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하고 목성이 트라인이다라고 하면 태양의 자신감, 목성의 낙천성이 만나서 행운이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으로 만나는 어스펙트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부정으로 만나는 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중요하다. 그러면 부조화의 어스펙트 했을 때 두 에너지가 충동하고 갈등하는 것, 이게 부조화인데요. 보통은 90도, 180도. 그래서 90도 스퀘어, 180도 어포지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심리 기능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 이게 부조화로 간다라는 거고요. 태양과 토성이 스퀘어 되어 있을 때는 태양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데 토성은 두려움도 주고 약간의 그런 제한, 규정을 제한하는 것, 규율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창조력, 자신감이 이 규정에 자꾸 제한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발전하는 것에 약간의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계속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은 어떤 행성인지, 태양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하고 태음, 달은요, 전부 순행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행성 8개는 순행도 있고 역행의 기능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무조건 순행을 한다, 역행이라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 태양의 기본 의미는요, 생명력이고,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녀도 어쩔 때는 태양에서 읽을 수가 있더라. 특히 아들을 태양에서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자녀는 5번 하우스에 있는 자녀로 보기도 하지만 태양이 때에 따라서는 아들의 역할도 하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를 볼 때 태양을 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볼 때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때에 따라서 토성을 아버지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고전에서는 토성을 아버지로 보는데요. 현대에서는 태양을 아버지로 본다. 그리고 태양은 창조적 에너지,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태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세 가지 기본 기능에 생명력은요, 나의 존재,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를 뜻한다.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에 태양이 흙의 원소인지, 불의 원소인지, 공기의 원소인지, 그 다음에 불, 공기, 흙, 물의 원소인지, 여기에도 태양이 움직이겠고, 그 다음에 카디널인지, 픽스인지, 뮤토플인지, 여기에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양인지, 음인지, 이 극성을 가지고도 태양의 생명력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태양이, 예를 들어서, 태양이 토러스에 있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흙의 기질이고, 흙을 쓰고 여기에서는 흙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픽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캔서다. 태양이 캔서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물이고요. 여기는 카디널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양자리는 양이고 불이고 카디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음이고요, 물이고요, 뮤터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읽어주는 에너지입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2단계 이 정도 봤을 때 태양의 에너지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태양에서 뻗어나가는 어스펙트가 긍정이 많은지 부정이 많은지 그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개체성, 나라고 하는 독특함, 개별성, 이걸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태양은 내 차트에서는 내가 태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의 그 독특함, 나의 독특함은 어디에 있는지, 그럼 이 독특함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지, 단점으로 살릴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게 내가 장점으로, 나의 태양이요. 부정의 어스펙트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 장점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차트를 알고 난 다음에 아, 나 이렇게 생겼구나. 나 이렇게 생겼는데 뭐 노력해도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태양이 의외로 내가 부정의 어스펙트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에서 내가 노력은 하자.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움직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특함으로 개별성이라는 게 이 진짜로 어케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독특함, 개별성이 특이하다, 특이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특이함을 어떻게 장점으로 살릴 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긍정으로 많이 쓸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것, 그렇게 만들자라는 거고요. 이 창조적 에너지도 이 태양은 영중의 영이라고 했어요. 영중의 영이 이 여온에 조율된 상태에서 내가 발산하는 태양이라고 무조건 외적으로만 발산하겠어요? 나의 내적 자아의 빛도 발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중의 영이 어떻게 나의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할 건지, 그것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긍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관대하고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창조적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 그게 긍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나의 그 재능, 능력을 세상에 나누려고 하는 것, 그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발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누려고 하는 것도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것, 어디까지 내가 발산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태양이다. 그리고 이게 부정으로 가면 교만하다, 오만하다, 자기 것이 특별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저기 타인을 멸시한다, 또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니는 이게 잘 안 되네. 약간의 무시하는 것 이런 게 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선생님들 1번 마법사 카드 있죠? 1번 마법사 카드가 긍정으로 갔을 때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자기 표현하는데 창조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아주 위트 있고 유쾌하고 긍정이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발휘를 하는 건데 부정으로 갔을 때는 교만하다, 오만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밖에 없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태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타인의 역할,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는데, 너는 안 돼, 안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마법사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다. 긍정으로 표현하는 것, 부정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태양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마법사, 그리고 수비학으로 1이라는 숫자,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1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표현하고 나를 긍정으로 표현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내가 나의 고유성,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게 태양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심어주는 것, 그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태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태양을 보고서 내가 어, 태양이 이제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태양이 빨간 거에 그 부정의 어스펙트에 의해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돌파구를 이렇게 찾아봐라. 태양의 창조적 에너지, 그리고 활성화되는 것, 이런 거를 이렇게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태양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타인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나만 세상에 잘난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세상에 다 귀한 존재인데 너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귀한 존재다. 그러니 관대함으로 인식을 전환시켜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태양이 잘 발현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해 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방으로는 1번, 6번, 10번을 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인생 목표 천직,
직장, 이런 것도 태양에서 찾을 수 있다. 태양이 부정의 어스펙트로 가는지, 긍정의 어스펙트로 가는지도 잘 봐야 되고, 나의 창조적 에너지를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활동적으로 놀고 하는 것, 그런 거를 모두 태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다. 이게 이제 태양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태양이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우리 선생님들의 태양 다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선생님은, 선생님은 두 분 다 물사인에 있는 태양인데, 네. 창의성, 창조력, 이런 거를 많이 발휘하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물사인은 조금 수용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발산하는 에너지보다 수용하는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그런 망설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긍정으로 발현이 되는 건지, 부정으로 발현이 되는지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그 문숙쌤은 긍정으로 발현이 됩니까? 긍정의 어스펙트가 많아요, 혹시 써네. 네, 그렇죠. 음, 써. 근데 참는 거 힘든데, 요즘에. 지금은 선생님이 약간, 어, 지금은 처녀가, 지금은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죠. 네, 지금의 태양은 처녀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표현하는 부분이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옛날에는 그 이해를 했다라면, 이제는 분석으로 네, 들어가는 분석적인 에너지가 조금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어, 네, 네. 우리, 그렇죠. 은하쌤은 물고기 자리에 태양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창조하는 거 이런 거 예술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 미술하고 음악은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그 예술 쪽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음, 예, 근데 막 엄청 거기에 열심히 하진 않는데 늘 관심이 있었어요. 늘 음, 그래서 뭐 음, 토요일 날 그 뭐지? 하여튼 칼럼도 그 그림 관련 칼럼 주말마다 성수영? 하고 이제 매일 보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그런 사람들 거 보고 음. 하여튼 미술관 가는 거 음, 좋아하고 음. 네. 이게 물고기 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술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해도 남들보다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해요. 잘하니까 네. 뭐 신경을 써서 하면 뭐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은 황소에 들어 있어요. 네. 어, 상수리. 황소에 들어있으면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현실적인 거를 다듬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물고기 자리에 있는 태양은 약간의 경계가 없다. 현실적인 경계가 조금 약했다라면, 이제는 약간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려고 하겠죠. 조금 야물다. 우리 경상도 말로 야물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내가 진행한 일에 있어서 결실이 안 되면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게 있겠고 결실 맺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술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황소 자리도 비너스를 쓰기 때문에 예술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예쁜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태양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숙생 같은 경우에는 캔서에 있다가 복으로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의외로 내가 하지 못했던 걸 옛날에는 분석적으로 판단하는 게 힘들었다.
그리고 내가 약간의 그런 수용적인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많이 썼다라면 약간의 분석적으로 들어오면서 머큐리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약간의 그런 끝이 없는 공부를 놓지 않고 음, 계속 진행을 하는 거겠죠. 네, 음,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태양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달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달에 대해서 그 달의 역할, 이 태음의 역할이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게 달이거든요. 달이 선생님들 의외로 자기가 아닌 것 같지만 달에 대해서 참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여성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게 달이에요. 이 음, 달이 감정의 세계에, 특히 물에 빠져 있는 달은 감정의 세계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지고, 이 달의 기본 의미는 정서적이다. 그 다음에 본능적이다. 나의 기본이 무의식에 장착되고 있다. 그리고 약간의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상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어, 남자들은 어머니 상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배우자, 여자 배우자도 문을 보고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보기도 하고 또 뭐 여자 형제들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다른요 우리가 이번에 고위여사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음, 고위 여사제가 달을 처마 끝에도 갖고 있고 왕관도 달을 쓰고 있고 해서 온전하게 달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용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이 무의식적이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달의 그 기본 기능이 내가 감정과 본능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 과거 경험에서 형성된 선입관 패턴을 쓰는 거다. 다른요, 선생님. 0세에서 7세를 관장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0세에서 7세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받은 교육, 그때 받은 환경, 이런 것들이 나의 평생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살 버릇 여든 간다 한 거, 그게 여기에서 나온 속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세에서 7세, 0세부터 7세까지 형성된 습관, 0세부터 7세까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건지, 이게 여기에서 나온다. 잠재의식이고, 과거의 경험에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런 선입견, 그다음에 선입관, 이런 패턴, 이런 게 문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게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이요, 어, 과거로부터 왔던, 또는 이 과거가 0세부터 7세까지도 있지만, 전생에서 오는 이것도 과거로, 그 문으로 볼 수 있다. 그게 선생님들, 전생에는요, 우리 문숙쌤이 지금 현재 써니 캔서이고, 문이 리브라거든요. 네. 그러면 전생에서는 어떻게 됐냐? 선이 리브라였고요. 문이 캔서였어요. 음, 전생에서는 이게 역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들어도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전생을 모르니까 어떻게 뭐 잘 모르겠지만 전생에서 왔던 그러니까 전생에 선생님이 이거 문이었단 말이에요. 전생의 문이 어 지금 현생의 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전생의 선이 현생의 문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전생에 내가 해왔던 전생의 태양은 밝게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문이 지금 리브라로 왔을 때 내가 표현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전생부터 습관이 되어 왔던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전생부터 또는 0에서 7세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전생에부터 내가 행동,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습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그냥 본능이 그냥 본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내가 거듭되었던 전생에서 왔던 거,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생 같은 경우에는 선이 물고기 자리고 문이 케프거든요. 케프잖아요. 그러면 네네. 나는 전생에 케프대로 사용을 했던 거야. 전생에 선이 케프였고 문이 물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의 습대로 사용하는 게 케프거든, 문케프거든. 그러니까 나는 문케프대로 행동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선이 바이시스이지만 선이 물고기 자리이지만 문을 많이 사용하는 게 전생에 문이 이렇게 또 10번 하우스에 있었잖아요. 뭐 지금 10번 네. 하우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디테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그런 선으로 봤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저 철없다, 정신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약간의 그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게 전생의 케프대로 진행을 해왔던 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의식이 내가 그 하루아침에 잠재의식이 뭐 어떤 거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극한 상황에 튀어나오는 게 문인데 그게 전생부터 해왔던 습관이 형성되어서 온 거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의 기능은 정서, 본능, 무의식, 습관. 이 무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내가 이번 생에 처음 태어났다라면 무의식이 없을 텐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전생부터 해왔던 습관, 그거를 나타내는 게 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이 긍정으로 봤을 때 내적 만족, 유연성, 포용력, 정서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래서 다정다감하다. 그리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 이게 원래 문의 기능인데, 흙에 있는 문들은, 그 다음에 공기에 있는 문들, 이런 문은 표현하는 게 감정적인 표현이 잘 안 돼요. 특히나 흙에 있는 건 현실을 나타내고, 물질을 나타내고, 결과물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흙에 있는 문들이 감정적으로 흐르겠냐고요.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에 있는 무는 다정다감하다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의 기능은 감정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반응을 잘해주고 약간의 그런 케어하는 것, 양육하는 것, 키우는 것 이런 거를 잘하는 게 문의 긍정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정으로 가면요.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의 감정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되게 좀 이중적인 것, 문의 이중적인 것, 그 다음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게 전부 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분의 변화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요. 감정 조절 어렵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과거가 기억도 안 나는 과거에 계속 전생에 했던 습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이제 부정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표현의 충동은 심리적 안정과 정서 안정을 추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무는 심리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서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이 아니면 문이 절대 작동을 안 합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야 문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안함, 이게 소속감일 수도 있고, 이 편안함이 내가 옳다고 느끼는 환경, 그리고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환경, 이게 문이 이제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각자의 문, 흙의 문, 그 다음에 공기의 문, 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환경,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물에 빠져 있는 문들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물에 빠져 있는 문은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몰라요. 자기의 기질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 이 문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문이 부정적인 어스펙트가 되게 많다라고 하면, 이게 안정감을 어디서 찾아줘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문이 뻗어나가는 어스펙트에서, 부정의 어스펙트에서 약간의 가정에 해당이 되는 어스펙트가 많은지, 그 다음에 직업에 해당되는 어스펙트가 많은지, 뭐 이런 거를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힘이 든 게 마음의 안정이 힘이 들겠지만 이 안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가 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 이 문의 위치가 가리키는 심리적인 근원 상태, 이게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그 부정의 어스펙트가 어디서 계속 공격을 하는지, 문을 공격하는지, 예를 들면 플루토가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목성 주피터가 공격을 하는 건지 이런 걸 보고서 편안함을 찾아줘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이 양육 스타일, 달이 보여주는 양육 스타일, 돌봄 스타일이 있다. 각자의 돌봄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기 사인의 돌봄 스타일 이거는 아까 문이 엄마를 상징한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했던 양육 스타일을 나타내 주는 거고, 또 내가 자녀한테, 나의 자녀에게 보여주는 양육 스타일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화풍에 관련되어서 다 다름이 있다. 그래서 이 문도 내가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안정감을 찾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의 문들이 있잖아요. 흙 사인에 있는 문인지, 그 공기 사인에 있는 문인지, 이런 거를 다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 보시면, 아까 태양도 제가 썬문 어센에 관련되어서, 태양도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태양이 양인지 음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사원소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3대 특질에 관련된 거를 다 읽어줘야 된다. 근데 문도 마찬가지예요. 양인지 음사인에 있는지, 사원소 안에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3대 특질에 들어있는지, 요거를 다 보고서 이 문의 기질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브라 문이다, 문 리브라다라고 하면, 아까는 이 양의 기지를 쓸 테고, 카디널이고, 그 다음에 공기 사인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문이지만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발산하는 에너지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 리브라니까 약간의 조율하는 에너지 들어있고, 카디널이니까 시작하는 에너지가 들어있다. 근데 공기 사인이니까 어디에 지식에 대한 욕구, 이런 거에 발산을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안정감을 어디에서 찾을 건데, 지식에서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지 내가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나오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 케프의 문이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이고, 그러면 음의 기질은 수용성을 쓸 테고, 그 다음에 내가 사원소 중에 흙이야. 흙이면 내가 안정감을 찾아야 돼.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금전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금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을 테고, 그리고 얘는 카디널이야. 시작을 해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안전함, 내가 현실적인 거, 결과물에 대해서 시작할 때, 그때 만족한다. 그러면서 이 각자의 기질들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공격을 많이 당하는지, 금전 쪽에서 2번 하우스에서 나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1번 하우스에서 문을 공격하는 건지, 그러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보고 파악해서 그 내담자 또는 이 차트 주인공한테 네가 문의 역할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현옥쌤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녔습니다. 네. 현옥쌤은 문이 어디에 있어요? 저 문은 쌍둥이 2도에 있어요. 쌍둥이 자리. 그러면 또 우리 현옥쌤 문은 제모나이 문이다라고 하면 공기 사인에 있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뮤터폴이다라고 했을 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산하는 에너지가 있을 테고 발산하는 에너지 그리고 나를 적극적으로 조금 표현하겠다라는 거고요. 약간의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다.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고 공기 사인이니까 아까 리브라랑 마찬가지로 지식에 대한 욕구, 내가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는 답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근데 뮤터풀이라서 약간 이랬다 저랬다 산만함도 약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뮤터풀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민한 다리다. 제모나이 다리 기민한 다리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다리고 머릿속은 팽팽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 머큐리의 역할 있잖아요. 머큐리의 역할을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도 내가 지식에 대한 욕구, 이게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봐야 된다. 참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문제문화이라고 보시고요. 문제문화이는 다재다능합니다. 참 못하는 것도 없지만 참 잘하는 것도 없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다. 근데 특출나게 잘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문제문화이.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자의 문의 기능이 이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숙쌤 네. 문은 어때요? 저도, 네. 예, 말씀대로 똑같아요. 알고자 하는 욕구, 그게 알고 네, 넘어가야 되는 것, 궁금한 거는 좀 네, 참을 수 없다, 뭐 네, 이런 못 거. 참죠. 네. 그다음에 우리 은하쌤은 어때요? 문케프. 어, 저, 저는 보니까 공격을 많이 받고 있네요. 아, 1번, 4번, 7번에서 다 각기 90도네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10번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네. 안 편하네요. 안 편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147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건 가족에 대한 평화 뭐 그거를 모두 내가 감싸 안아야지. 근데 요새 좀 삐져가지고. 난 너무 희생시키는 것 같아서 삐져 있는 상태. 음, 그렇구나. 그 문이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문이 어,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문은 될 수 있으면 보호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문들이 보호 본능, 방어 기제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문이 원래 공격당하고 있는데 공격을 더 당했다 하면, 그래도 흙이잖아요. 흙사인에 네. 있는 거라서, 흙사인, 물사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갑니다. 한 달 이상 가고, 그 다음에 뭐, 공기사인에 있거나, 불사인에 있거나 하면, 약간의 이거는 막, 아이, 뭐, 털어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사인, 흙사인에서 나의 내면, 나의 근원을 공격당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의 본인이 회복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단하게 회복하고 나오시는 것. 다음에는 또 다른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약간의 탄력성이 좋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현옥쌤은 제모나이 문 어때요? 제모나이 문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딱히 잘하는 건 없는데 딱히 못하는 거 없다고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특출나게 다재다능, 잘하는 거 없는데 음. 어, 그러니까 굉장히 잔잔하게는 좀 잘하네요. 다재다능해요. 예. 문제문화인가. 이게 손재주 좋고.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서 배운다. 예를 들어서. 배우면 더 잘하지. 근데 안 배워도 그냥 남들 하는 만큼은 해. 그러니까 잘 안 배우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정도는 해낸다. 이게 이제 제문화의 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막 잘하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겠지. 근데 제문화이들은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지식이 아주 깊은 지식은 아니다. 물병자리의 문이 깊은 지식으로 들어가고 미래지향적인데 제모나이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뭐 나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깊이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잘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는 그런 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이런 학문 공부, 점성학하고 이런 거 공부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네. 실력이 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모나이 문이 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받아들인 지식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인 지식으로 그냥 계속 상담하면 상담, 뭐, 그걸 가지고 계속 써먹어. 근데 또 안 써먹지는 않아. 이게. 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을 건데,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 그래서, 나 맞아요. 안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문화예요. 문제 문화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단거리 여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제 생각에는 뭐 끝까지 손 안 놓고 할 것 같아요. 네, 문 맞아요. 리브라, 계속 하고 문 싶어요. 네. 제모나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잖아요. 다니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합니다. 나의 마음속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그래서 문은 나의 내면의 욕구, 그것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성. 수성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사고를 하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기본 의미는 의사소통이고요. 논리적이고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신경계의 손재주를 사용하는 거다. 이게 이제 수성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은 일단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입출력,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이런 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성은 제머나이에도 수성을 사용하고 보고도 수성을 사용한다. 그러면 제모나이 수성은 정보의 입출력이라고 보고 여기에는 버거는 학습 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버거 머큐리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죠. 근데 제모나이 머큐리는 그냥 깊은 지식 아니고 그냥 얕은 지식. 근데 모르는 건 없어. 웬만히 대화가 다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 지금 무슨 사건이 생겼다더라 하면 그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정보가 이 안테나 있잖아요. 이 안테나가 오만 데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머큐리가 여기 저기 거기까지 모든 그 정보의 입출력이 다 된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버그 머큐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버그의 머큐리는 내가 스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 외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 페이지 자체에 있는 이가 조사까지 다 스캔해 버리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머큐리의 차이점, 머큐리의 차이점을 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의사소통이 되고요. 전달하는 것, 표현하는 능력, 설명하는 방식, 글 쓰는 것, 그 다음에 SNS, 뭐 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모큐리가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데 기민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성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머큐리는 혼과 영과 바디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혼이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영으로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육체가 움직이는 것. 그게 머큐리인데, 이 머큐리는 그래서 내가 온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온전히 표현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달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설명하는 방식, 이게 간단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아주 알아듣기 쉽게 팩트만 설명하는 것. 이게 머큐리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능력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글만 쓰는 게 아니라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정보를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정보 처리 능력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긍정으로 봤을 때는 지적인 능력이 받아들이는 능력 굉장히 뛰어나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강하고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 능력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혼으로서 영으로서 정리하고 몸으로서 발산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 능력, 조율하는 능력도 뛰어나죠. 그래서 이 머큐리가 긍정으로 표현될 때는 아, 공부를 좀 잘하겠네. 아, 똑똑하겠네. 기민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머큐리는요. 어깨하고 손가락, 이 손가락 관절 이런 거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요. 손재주가 뛰어나고 또 머큐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다. 빨간 어스펙트, 빨간 선 90도, 180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다 하면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다. 그래서 말하는 재주, 그 다음에 글 쓰는 재주, 이런 게 뛰어나고, 의외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부정으로 가면 너무 똑똑해서 교활해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 선을 이용해서 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고요. 약간의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산만해요. 수다스러워요. 그리고 약간 신경질적이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해를 잘하면 되는데 얕은 이해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1번 마법사가 1번이라는 숫자는 태양을 사용한다. 근데 이 마법사 카드를 잘 봤을 때, 유니버셜 웨이트 마법사 카드를 봤을 때, 긍정으로 가면 굉장히 지적 능력 있고 유머러스하고 쾌활하잖아요. 근데 부정으로 갔을 때 교활함과 거짓말, 권모술수를 쓰거든요. 이 머큐리가 권모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하고 또 때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굉장히 산만하고 수다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워낙에 사람이 재밌고 유쾌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수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수다스러움은 그냥 부정적인 표현이긴 한데 말재주가 좋아, 언변이 좋다 이렇게도 읽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큐리의 긍정과 부정은 이렇게 되고요.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과 지적인 능력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배우고 하면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큐리는요, 사람하고 관계에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성이 어디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서 제모나이에 있고, 제모나이 수성이 있고, 버거에 수성이 있다, 처녀자리에 수성이 있다라고 하면 수성은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성이 그 자리에서만큼은 확실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하우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 있다. 긍정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수성이 잘하는 거는 뭐 글쓰기나 가르치는 것도 잘하지만 영업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영업 프로그램에 수성이 작동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짓말이나 뭐 남을 뒤에서 조종하고 이런 것도 수성이 하는 짓이에요. 부정으로 썼을 때. 그래서 이게 제모나이 수성은 거짓말 조종 이런 거 잘하는데, 버거 수성은 약간 이런 역할은 하지 못해요. 학습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사인에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또 제모나이 사인에 있는 수성, 그 반대 사인이 사수잖아요. 여기에 수성이 들어가 있으면 약하다, 약하고, 처녀 자리의 수성에서 반대편 파이시스 사인에 들어가 있는 수성, 이것도 약하다. 그러니까 요 사인이 강하면 요 사인에 들어가 있는 수성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수성은요, 말이 언어 기능이 좀 늦다. 그리고 왜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말이 좀 늦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도 보이고, 그리고 수성은 리트로그레이드를 하면 이 역할들이 전부 좀 긍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리트로그레이드 하는 아이들은 말하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수성이 리트로 해요. 2026년.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요,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 할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이렇게도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은 언어 능력, 교육하는 능력, 글쓰기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성이 1번 하우스, 6번 하우스, 10번 하우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교육의 기능, 가르치는 기능을 할 때, 그런 직업을 할 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각자의 수성 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네. 그 수성을 명확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수성은 선생님들이 태양에서 28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나는 쌍둥이 자리에 써니야 하면 토러스나 쌍둥이나 캔서의 수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써니 에리즈야. 에리즈는 파이시스, 에리즈, 그 다음에 토러스의 수성이 있습니다. 28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에 있으면 에리즈에 있거나 황소에 있거나 제모나이에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선 근처에 한 하우스로 있다. 아니면 같은 하우스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머큐리가 내가 만일에 에리즈인데
이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난 뒤에 행동한다. 근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에리즈가 선인데, 뭐, 그 토러스에 수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성이 기민하게 움직여요. 토성이 더 빨리 가버리면. 그래서 토성도 어, 수성도 타입이 다 있거든요. 수성이 어떤 타입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성이 나의 썸보다 앞에 가는지 뒤에 따라오는지 그래서 헤르메스 다이렉트 타입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타입에 의해서 말하는 기능도 조금 제한이 되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안 그러면 수성이 뻥쟁이가 되는 거. 태양보다 보통 앞으로 수성이 나가 있으면 뻥쟁이고 거짓말쟁이가 많고요. 태양보다 수성이 뒤에서 따라오면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이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네. 네, 수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성을 봤을 때, 일단은 수성이 나의 태양보다 앞에 가는지 뒤에 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사인에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수성이 어디냐, 사수에 있는지, 물고기에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빠져 있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에리지는 물고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에리지는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갈 자리에 있는, 썬 정갈들이 또, 사수에 있을 수도 있고, 염소 자리, 썬 염소가 사수 자리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하여튼 수성이 썬보다 먼저 가면요, 엉덩이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음, 네, 각자의 수성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성. 자, 금성은 사랑과 가치의 별입니다. 금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랑에 대한 것, 아름다움에 대한 것, 가치관, 관계, 조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금성은 가치관이 뭐냐? 내가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가, 그리고 나의 금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름다운지, 금성이 4번 하우스에 있으면 가족 관계가 아름답다. 금성이 7번 하우스에 있으면 배우자의 관계를 아름답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 금성이 10번 하우스에 있으면 나의 직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나의 직업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쓸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성은 관계의 별이에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주고받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금성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애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이게 중요한 행성이에요. 그래서 금성은 나의 가치관, 관계성, 사랑의 표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에리지에 있으면 불처럼 사랑을 표현하겠고, 그리고 금성이 양자리에 있으면 내가 활동적인 거를 아름답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 이고요. 금성이 양자리에 있으면 관계성에 있어서도 주고받는 관계가 빨라야 된다. 조금 미적지근하게 느리다 이렇게 되면 얘는 도망가고 없어요. 금성이 도망가거든요. 에리즈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 기능이다라고 읽을 수가 있고, 금성이 긍정으로 쓰이면 관대하다, 조화롭다, 아름답게 간다, 아주 유쾌한 분위기를 만든다, 말도 재밌게 한다, 이렇게 되고, 공감 능력이 깊다, 그리고 나누고 베푼다, 그러면서 관계 형성이 굉장히 친밀해진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부정으로 가면 관능, 그러니까 금성은, 부정으로 갔을 때는 조잡한 감각주의로 흘러요. 그러니까 조잡한 감각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성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탐닉, 방종, 정서적 요구를 과다한다. 그리고 탐닉, 방종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지름신, 과장, 허세 뭐 이런 것 다 있어요. 그리고 애정 표현도 안 하고 게으르고 허영심, 물질에 집착하는 것, 이게 부정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는 섹스에만 집중하고 물질에만 집중하는 금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흑사인에 있으면 이런 거를 좀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금성의 본래의 역할은 아니에요. 금성은 사람하고의 관계나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를 맺는 게 금성의 역할인데 이게 부정으로 가면 집착하고요. 부정으로 가면 허영심이 생기고 게을러지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3번 여항제.
3번 여왕제 생각하시면 금성을 쓰거든요. 금성을 쓰는데, 이 사람이 그 카드가 보면 긍정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관대하고 조화롭다. 그리고 사람하고 이해도 잘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도 유쾌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부정으로 갔을 때는 사치, 허영,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게으름, 방종, 책임지지 않는 것. 그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정 표현만 하고. 그 3번의 여왕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잠옷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관련되어서 아이를 잘 케어하는 게 그 역할이고 긍정의 역할인데 부정으로 가면 성에만 집착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긍정으로 쓰는 금성인지 부정으로 쓰는 금성인지 빨간 선 스퀘어나 어스펙트가 어포지션에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 금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음. 그게 금성이고,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사회적 교류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친밀하다, 편안하다, 감정의 나눔, 이런 게 긍정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조금 더 편안하게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게 금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의 좀 친밀함, 친한 것, 편안함 이런 거를 가지고 움직이고 싶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금성을 봤을 때 연애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이상형을 문하고 비너스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을 파악해줘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만일에 흑사인에 들어가 있으면 물질 우선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만일에 물사인에 들어가 있으면 감정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불사인에 들어가 있으면 적극성, 활발함 이런 걸 가지고 있겠고 이 비너스가 공기사인에 들어가 있으면 지식의 욕구, 지식적인 것을 무장해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금성이 어디 사인해 있는지, 양에 사인해 있는지, 음에 사인해 있는지, 그 다음에 원소도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읽어 주셔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금성은 물론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 차이가 다 있죠. 그러니까 물의 금성, 그 흙의 금성 이런 아름다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금성이 어디 사인해 있는지를 원소 파악해서 움직여주는 것. 그리고 금성을 통해서 본인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트 보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선생님들 금성은 다 어디 있어요? 금성은 또 선에서 48도 이내에 있어요. 48도. 48도 이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에리즈다라고 하면 물병자리부터요. 그다음에 여기 제모나이까지 요 사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차트를 열어보면 아는데 대충 이 사람이 에리즈다 하면 저 사람이 이제 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또는 말하는 방법을 보고 비너스가 어디에 있겠군. 머큐리가 어디에 있겠군. 이거를 어림짐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 각도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마스부터는 각도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저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때 우리가 선문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큐리가 말하는 방식, 그 다음에 비너스가 관계하는 방식이니까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사람 상대를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거를 대충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는 또 선생님들 어떻게 보냐면, 내가 태양이, 내가 그냥 음력생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음력생일을. 그러면 양력, 음력을 다 봤을 때, 어, 대충 있잖아요. 이 사람이, 써니 케프야. 그러면 문이 며칠인지 물어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4일인데요 하면 이게 분명히 지버스거든. 우리가 지버스 달로 보는데 그러면 써니 1번 캐프에 1번 하우스 있으면 지버스 사인으로 가면 제모나이 정도의 문이 있겠구나. 그러면 저 사람 말하는 게 그래서 저렇게 말이 빠르고 기민하구나 이런 거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과 문과 머큐리와 비너스는 대충 있잖아요. 차트 읽어보지 않아도 이 사람과 얘기해서 물어보면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 우리가 꼭 차트 안 열어봐도 이 사람은 대충 이렇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계산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이제 화성부터는 우리가 저기를 봐야 돼요.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를 봐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잠깐 쉴까요? 네. 네. 네, 잠깐 쉬고 화성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음.
자, 선생님들 화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아니, 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날이 더워가지고 아침부터 덥네요, 오늘도. 어제 에어컨 안 틀었다가 오늘 아침부터 틀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에어컨 안 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그런 어제, 용감한 일을. 어제도 네. 밤에 수업하는데 완전, 너무 덥더라고. 어,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네요. 안 더워지더니 한동안, 여름 안 오나 이렇게 했는데 여름이 이제 진짜로 오는 것 같아요. 음, 여름이 제일 싫어요. 나도요.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더워서 싫어요. 음. 자, 화성입니다. 화성은 행동파, 욕망, 행동, 뭐 이런 걸 나타내죠. 의지력을 나타내고, 행동을 나타내고, 성에너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화성을 보고, 어디 사인에 있는지를 보고 성에너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경쟁심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자는 그 남자들의 이상형은 문과 비너스를 보잖아요. 여자의 이상형은 선과 마스를 봅니다. 어디에 활동적으로 활동 사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 에너지, 이게 마스가 물에 빠져 있으면 성에너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요런 거, 선하고 마스, 남성성을 본다, 남성성을 보는 거고, 이 화성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추구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 목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의지와 추진력이 대단하게 움직인다라고 보고요. 성의 에너지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욕구 충족 방식, 성적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사원소 흙에 있는지 불에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에 있는지 물에 있는지 이걸 보고서 움직이는 것. 이 화성이 이제 고전에서는 이 화성을 흉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고전에서는 또 토성도 흉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흉성의 역할을 하는 게 약간의 그런 그 부정적으로 쓰이는 게 좀 많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무모함이라든지 일단 폭력이에요, 폭력. 사건, 사고, 협박 이거를 나타내요. 아까 제가 장윤기 차트 잠깐 얘기했는데 장윤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얘가 8번 하우스인가 거기에 마스 그다음에 명왕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음, 게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윤기를 보면 약간의 그런 그 아버지는 전혀 저기가 아니었는데 얘가 8번에요. 저기가 들어있어요. 마스가 들어있어요. 어, 8번 제가 이 차트 어 하여튼 8번. 8번 하우스가 아무튼 그런 게 들어 있어가지고 얘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8번 하우스에 그 유레너스하고 넵튠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케리어스 사인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올해 작동하는 게 2026년에 작동하는 게 이게 문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큐리와 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과 머큐리를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행동 패턴에서 8번 하우스 커스퍼에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있더라.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가 진행을 한 거고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가 진행을 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이왕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행동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거더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아이가 있잖아. 차트가 되게 좋아요. 근데 차트가 좋아. 왜, 근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제 4번 하우스에 리브라 마스거든요. 리브라 마스인데 사본하우스에서 리브라 마스가 들어있는데 이 마스가 가정이 그렇게 온전한 가정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마스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트랜짓 하는 차트에서 보면 리오 사인과 버거 사인에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 마스가 약간의 그런 이게 커스퍼 상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 이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마스는 유레너스랑 지금 어포지션 하고 있거든요. 8번 하우스에 유레너스랑 어포지션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가 약간의 무모함과 폭력과 협박, 성적 일탈. 그러니까 이 마스가 부정으로 쓰이면요. 성적 일탈로 가요. 막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분노가 폭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이런 게 있는데 긍정으로 갔을 때는 용기 있고 열정적이고 진취성으로 움직입니다. 의지력 있게 움직이고요. 이 강렬한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정당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긍정으로 표현이 되는데 부정으로 갔을 때 폭력, 협박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성이 흉성으로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현옥 선생님은 그 저기 인도 점성학에서 이 예, 마스를 흉성으로 보죠. 네, 흉성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맞아요. 그냥 무모함과 폭력과 협박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으로 갔을 때. 네, 맞아요. 욕도 네. 잘하고 막 그런 음, 식으로. 입이 거칠고 네, 욕 잘하고 막 이런 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남성성을 발휘는 잘 하겠지만 긍정으로 표현됐을 때 남성성으로 표현은 잘 하겠지만 이게 복수, 분노, 막 경쟁 이게 좋아서 경쟁이지 내보다 잘 나가면 그냥 죽여버리고 밟아버리는 그런 성향이 마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욕망을 성취한다 이렇게도 가지고 내가 일단 나의 욕망이 충족이 돼야 되고 육체적으로 즐거워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게 남을 밟고서라도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마스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대에서는 사실은 천의 명을 먼저 보잖아요.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 사실은 천의 명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천의 명을 보지 않고 그다음 봐야 될 게 세턴하고 마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스는 어쨌든 약간의 폭력적인 것, 무모함을 나타내고요. 부부싸움, 7번 하우스에 마스가 들어있으면 부부싸움 굉장히 과격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7번 음, 하우스는 사실은 부부관계 쌍방이긴 한데 이 마스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지금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4번의 기본 네이탈에 4번의 마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이 편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네이탈과 트랜짓 차트에서 마스하고 비너스가 완전히 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 이게 비너스 마스가 완전히 합을 하고 있다라는 건 성에 대해서 있잖아요. 성에 대해서 너무 강렬한 욕망이 생기는 거죠. 하고 음,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차라리 연인의 관계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연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데이트 폭력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람을 그 성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리얼돌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음. 리얼돌이 되게 많았다더만. 근데 그 리얼돌을 다 막 그 헤집어 놨다더만. 뭐, 잡아 뜯고 훼손을 다 했다더만. 그 정도로 얘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변태적 성행위 이런 욕구들이 많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가 완전, 비너스는 25도 38분이고요. 마스는 26도 41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고 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음, 그 차트를 한번 올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차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단톡방에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리고, 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격성, 충동성, 이런 게, 마스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마스가 발달된 사람들은 운동선수, 이런 거 하면 좋죠. 에너지를 스포츠나 창작으로 전환시키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반드시 이럴 때는 성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화성 에너지에 조금 성숙하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고, 화성의 용기, 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 쪽에 공격성이 있겠다. 얘가 어쩌면은 그 리브라 마스이긴 한데
이거를 이때까지 잘 사용을 못 하다가 비너스랑 합의되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성. 목성은 긍정의 행성이고 길성이에요. 길성 중에 대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본적인 것은 확장과 번영과 낙천성을 나타내고요. 구루와 같은 영적 스승을 나타내고 진리를 추구하는 별이다. 그게 목성인데 내가 어떻게 삶을 넓혀갈까? 그리고 어떻게 성장시킬까? 하는 게 목성의 역할이다. 그리고 목성은 낙천적이고 그 믿음이 강한 별이다. 그래서 약간의 교육, 종교, 철학의 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높은 질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인생의 사명, 천직을 나타내는 것, 그게 목성인데, 목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많고요. 목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의외로 종교성이 짙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으로 봤을 때 높은 믿음이 있겠고 은총의 개방성, 낙천성, 자기 개선하는 것. 그러니까 목성도 굉장히 긍정으로 봤을 때 넓은 박의 정신 번영이 있는데요. 부정인 목성, 리트로그레이드하는 목성, 이거는 자기 과신. 그러니까 그 도박, 뭐 인간 중독, 그 다음에 섹스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다 목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으로 갔을 때는 과신, 지나친 자신감, 게으름, 무책임. 이 무책임한 행성이에요. 부정으로 갔을 때.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고 너무너무 확장을 많이 해서 파산, 책임 못 지는 것. 그리고 이게 호언장담? 이것도 자기 말이 다 맞다. 끝까지 우기고 이게 이제 목성의 부정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성이 도박할 때 막 그런 식으로 확장하고 중독에 관련된 키워드, 그게 목성이 하는 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가면 너무 좋은데요. 교육, 종교, 철학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좋은 행성이거든요. 근데 한번 중독에 빠져들면 그거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다. 특히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조금 더 가면 마약 중독까지 진행이 되는 게 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집안을 다 망하게 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뭐 이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목성이 아무리 좋아도 부정의 어스펙트가 많다. 그리고 목성이 공격을 당한다 하면 이게 좋은 목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부정으로 빠지고 특히 5번 하우스에 목성이 있다 하면 5번 하우스에 목성이 있는데 거기에 부정의 어스펙트가 많으면 약간의 이런 공격성을 많이 당한다. 그러면서 5번 하우스는 자녀의 하우스이기도 하고 즐거움의 하우스이기도 하거든요. 그 목성이 기본적으로 5번 하우스에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자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자녀로 읽지 않고 나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으로 봤을 때 약간의 부정의 어스펙트가 많으면 중독으로 갈 수 있다.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알코올 중독 내지는 이런 걸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긍정으로 봤을 때는 자기 삶을 자기가 즐겁게 개척하는 것, 뭐를 해도 즐겁게 움직이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으로 갔을 때는 이 과신, 게으름, 에너지 분산, 뭐 과도한 확장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이 사람들은요. 내가 목성 자체는 아주 큰 행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큰 질서에 기여하고자 또는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좀 확장하고 싶다. 나의 그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 경력을 확장하고 싶다. 그리고 남에게 신뢰를 주고 싶다. 신뢰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게 목성이다. 그러면 이 목성이 부정의 영향이 많다. 그러면은 과신의 성향이 있겠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한계, 책임을 가져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생의 방향성도 목성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성이 1, 6, 10에 있는 직업의 하우스에서 있으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목성은 12년마다 한 번씩 하우스를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12년. 1년에 한 번씩 한 하우스씩 옮깁니다. 그러면 내가 목성의 주기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내가 그러면 금전 투자를 좀 해보자. 8번 하우스에 목성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이번에는 그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걸 해서 돈을 좀 만드는 기회도 생긴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해도 되고요. 근데 세턴이 만일에 8번 하우스에 들어가 있을 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묶입니다. 근데 이제 목성이 그런 하우스에 들어가 있을 때는 금전의 영향력이 좋으니까 그 행운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성이 주기가 12년이고 내가 어디 하우스에 들어있는지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리고 목성은 길성 중에 대길성이라 했고 2번 하우스, 8번 하우스에 목성이 들어가 있으면 금전적인 영향력이 아주 긍정으로 읽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스펙트를 제외한 이야기고 어스펙트를 보고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대기업 뭐 이런 애들은 2번 하우스에 목성이 들어가 있다. 그 임영웅 차트도 보면 2번 하우스에 목성 비너스 뭐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걔는 뭐 아니면 도인 애인 것 같아요. 2번 하우스에요. 행성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2번 하우스에 행성이 몰빵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뭐 어린 시절에는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 그 써니 노드를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다. 지금 써니 2번 하우스에 있는데 그거를 다 목성 그다음에 금성 이런 걸 만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승승장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 하우스, 8번 하우스에 목성이 있으면 긍정으로 움직인다. 금전에 대한 영향력이 긍정이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자, 토성. 토성은 지금 현재 현실적인 까르마 행성이라고도 읽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토성이 어디 하우스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서 토성이 나의 현실적인 힘듦을 주는 것,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제약을 준다,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검소함, 안정을 주는데 토성은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하다라고 읽을 수 있고, 토성은 고전에서는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선으로도 보고 토성으로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꼰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토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제약이 있고 규율이 있고 확장하기가 힘들다. 선생님들 토성이라는 행성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 띠가 있는 이것도 얘가 이렇게 확장을 계속하면 이 띠가 딱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팽창을 하면 딱 규제를 하고 여기에서 또 다지고 그래서 또 어느 정도 확장을 하면 또 이렇게 딱 다지고 이런 행성이 토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나한테 힘듦을 주는 행성, 그게 토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성은 약간의 그런 응축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내가 현실에서 견고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근면성실하세요. 이게 토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삶의 구조를 제한하면서 또 확장시키고, 제한하면서 또 확장시키고, 이런 의미를 계속 부여해 주는 것, 그게 토성이다. 근데 토성은 매사에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다지고 기초부터 튼실하게 해야지 토성의 긍정의 영향력을 줍니다. 근데 생뚱맞게 움직이면 안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한 하우스에서 2.5년을 머물거든요. 그러면 이 2.5년 동안 그 하우스에 들어가면 그 하우스의 역할, 그 하우스가 해야 되는 거를 기초부터 다지고 2년 후에, 2.5년 후에 완성이 되고 또 그 다음 하우스에 가서 기초부터 다지고 또 완성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는 게 토성이에요. 그래서 이 토성은요, 절제, 책임감, 인내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검소하고, 안정하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게 긍정의 표현이고요. 부정어로 가면 엄격함, 완고함, 자기방어, 두려움, 억제한다, 자신감 부족, 미래에 대한 부족, 회의론자예요, 회의론자. 토성은 회의론자, 회색분자예요, 회색분자. 그래서 우리가 목성이 이거 하면 되겠다 하는데 토성은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목성이 확장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토성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규제를 하고요. 가는 데마다 책임감을 계속 부여시키고요. 참아라라는 인내심을 주는 거. 이게 토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은 완고하다, 엄격하다. 그리고 토성은 또 은근히 자기 방어를 많이 합니다. 방어 기제를 많이 쓰고
그래도 토성이 29.5년에 움직이는 행성인데 두려움의 행성, 두렵다, 시작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게 토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성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체제와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믿음이 가야 되는 것. 그게 토성이 하는 행성이고요. 이 토성은요, 강박적으로 자기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움직여 이렇게 리딩을 해줘야 되고, 토성이 리턴하는 시기에는 인생의 구조가 완전히 좀, 인생의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조가 흔들리는데, 이게 토성이 2번 하우스에 있어요. 그러면 28세에서 30세 언저리 돈 한번 왕창 까먹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건을 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 그거를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토성은 진짜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목성은 약간 낙천성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이게 토성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꼰대 같은 기질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염소 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권력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꼰대가 좀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옛날에는 안정성을 유지를 이 토성이라는 게 안정성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 염소 자리가 쓰는 게 주 행성이 토성이거든요. 그러면서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는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염소 자리가 많아요. 근데 요새의 교사들은요, 물병 자리, 그 다음에 뭐 쌍둥이 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은 지식적인 거를 많이 하고 특이함도 있고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하는 게 안 맞다 하면 빨리 그만두고 옛날에는 한 번 교사하면 절대로 안 그만뒀잖아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안 그만뒀잖아요. 그게 염소 자리에 꼰대기질, 토성을 사용하는 것. 요새는 공기 사인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토성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천해명. 우리가 이 천해명은 기본적으로 고전 점성학에서 다루진 않는다. 고전에서 다루진 않는데, 일단은, 이 천왕성은요, 미국이 독립전쟁 하던 시기,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 그때 발견된 별이에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노예를 해방하는 게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 노예를 해방하는 게 얼마나 그 사회적인 변화에서 혁신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 그때에 발견한 별이기 때문에 혁신의 별, 독립의 별, 급변하는 별, 발명의 별, 미래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성이요. 머큐리랑 만난 게 천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성이 바디가 있고 혼이 있고 육체 아니 그 영이 들어가는 것 이게 천왕성이거든요. 그래서 천왕성은요 약간의 독립의 별, 범상치 않다. 쟤는 파격적이다. 그래서 이 유레너스 그러니까 물병 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다 특이합니다. 다 독립적이고 반항적으로 가요. 그래서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 그게 천왕성이에요. 그래서 천왕성은 예를 들어서 8번 하우스에 있다. 이 장윤기처럼 8번 하우스에 있다 하면 성에 대한 지식도 범상치 않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태적인 성향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물병자리들이 게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천왕성이 8번 하우스에 있다라고 하면 약간 있잖아요. 남녀가 그냥 흔히 사랑을 하는 포지션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약간 특이함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유레너스가 8번에 있을 때 이런 게 있겠다. 그럼 유레너스가 1번에 있으면 내가
특이해야 된다, 급변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혁신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문신 있잖아요. 몸에 막 문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꾼다던가, 이게 1번 하우스 천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천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신을 해방시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토성은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천왕성은 나를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럭비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제 천왕성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얘 주기가요. 84년이긴 한데 지가 움직이면서 45도로 움직일 때도 있고 직각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이게 이렇게 돌면서 84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성향은 우리가 미리 가늠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천왕성이 어디에서 미친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별, 이게 천왕성이에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 급변, 변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천왕성의 기본 기능이다. 그래서 나의 천왕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방시키려고 하는지, 내가 어디 하우스에 있니? 2번 하우스에 천왕성이 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방시켜서 어떤 패턴을 깨고 내가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서 돈을 벌 건지. 그래서 이 돈을 버는 방법도 한 가지만 국한된 게 아니다. 오늘은 뭐 이번에는 주식했다가 다음에는 코인을 했다가 뭐 다음에는 마약을 했다가 막 이래요. 며칠 전에 저한테 상담 온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얘가 마약 던지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도소 안에 있거든요. 언제 나올까를 물어보러 온 거야, 사실은 엄마가. 근데 천왕성이 2번 하우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었냐, 얘 주식 투자했냐, 코인 했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게 코인을 처음에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 100억 정도를 벌었대. 근데 그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박. 그러니까 진짜 있잖아요. 이번 하우스의 이 유레너스가 진짜 미친 짓을 많이 한 거야. 근데 돈을 다 까먹은 거야. 근데 그 옛날에 기억에 돈이 많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혹이 들어왔겠지. 마약을 중간에 이렇게 뭐 해줘라. 그래서 그게 자기는 마약인지 알고 중간에서 유통을 했는데 그게 좀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잡혀갔어. 근데 언제 나올까 물어보는데 지금 요새 마약이 조금 더 심각해져가지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약간의 그런 변화 변동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대신에 비싼 변호사를 써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있는데 이 천왕성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측 불가한 거예요. 2번 하우스에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고 3번 하우스에 있으면 내가 공부가 오늘은 1등 했다가 내일은 꼴등 했다가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도 진행이 되는 게 천왕성이에요. 그래서 긍정으로 표현이 되면 독창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초연함과 자유를 존중하고 혁신적인 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그래서 얘네들이 과학고. 3번 하우스에 있으면 과학고. 6번 하우스에 있어도 과학고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 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3번 하우스에 유레너스가 있으면 과학, 수학은 좀 해요. 다른 거는 못 해요. 그래서 그냥 과학고를 가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혁신적이었잖아요. 미래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예가 없어진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혁명과 혁신이 일어나는 별. 그게 유레너스다. 그럼 내가 어디 하우스에 있는지. 유레너스는 행성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행성은 이런 역할이 있는데 천해명은 하우스가 중요해요. 어디 하우스에 있는지를 보시고 움직여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래서 부정으로 가면 고집불통에 안달복달에 극단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변화를 추구하고 불안정하고 체제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체제를 파괴시키려고 한다. 이게 평화로 가는 거를 파괴시키려고 한다. 이게 천왕성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왕성은 약간의 고집불통. 아, 저거 또라이네. 또라이다, 또라이. 이게 또라이의 별이라서 그래요. 또라이의 행성이라서 약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하우스에 유레너스가 있으면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얼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특이한 데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독창성, 창의력을 그런 식으로 발휘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거나 아니면 예술성을 발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우리가 컵 왕, 유니버셜 웨이트의 컵 왕의 역할. 그게 컵 왕은 사실은 정갈 자리이긴 한데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게 컵 왕이거든요. 컵 왕처럼 과학적으로 미래 혁신적으로 가면 돼요. 이 유레너스를 쓰는 그 카드는 검왕이에요. 검왕.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자기 말이 다 맞고 이게 유레너스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케리어스, 유레너스 이거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전통에서부터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보편주의를 나타내는 거, 차별화를 추구하는 거고요. 변화,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급변하는 인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연함과 초연함을 좀 가져라라고 얘기해야 되고, 창의적인 재능은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운동이나 개혁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포지션으로 가는 게 유레너스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케리어스가 유레너스를 사용하잖아요. 그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어케리어스 대통령 있었죠. 박근혜, 문재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책을 하고 지금도 알 수 없는 짓들을 하고 다니고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레너스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 아, 저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저거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럭비공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왕성. 해왕성은요, 처음에는 이 해왕성이 발견이 안 됐었죠. 지금은 물고기 자리의 별이긴 한데, 이 해왕성은 영성,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 해왕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무당이 많아요. 무당이 그 있잖아 오는 거 신이 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천왕성도 약간 신이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있잖아요. 11번 하우스에 천의 명이 들어있다. 천의 명이 들어있다 하면 11번 하우스에 친구들이 약간 범상치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귀신을 본다던가 뭐 하여튼 특이한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 넵튠이라는 것도 꿈과 연민, 환상, 도피, 신비, 뭐 영성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 해왕성은 선생님들 여기 이 뇌의 송가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게 해왕성이에요. 그래서 뇌의 송가선을 건드린다라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범상치 않다. 신이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해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월적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고 우주와 연결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신들의 전쟁에서 뭐 큰 무당이 들어온다. 이렇게 할 때 해왕성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통합은 말이 좋아 통합이지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것도 몰라서 받아들인다. 알면서도 받아들이지만 몰라서도 받아들이는 통합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왕성이 큰 태평양 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려도 다시 정화되고 다시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아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개인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게 신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진행하는 게 해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 이태원 사건, 선생님도 기억나시죠? 이태원 사건. 네. 이태원 사건이 넵튠이 발달한 날이고, 넵튠이 진행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약과 음.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누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넵튠의 영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의 판단으로서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넵튠이 작용해서 그 마약 캔디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런 걸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긍정으로 갔을 때는 영성과 연민과 이상주의, 예술성이 있는 거고 영광과 직관, 치유의 에너지도 있고 자비도 있다. 이게 긍정의 표현이고요. 부정으로 갔을 때 망상, 현실 도피, 중독, 책임 회피. 자기 기만, 자기도 기만해요. 이 해왕성은요,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혼돈스러워요. 그냥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희생적인 태도를 악용하는 것, 이게 해왕성인데, 1번 하우스 해왕성이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게 1번 해왕성. 그래서, 어, 자기도 모른다. 자기 기만. 그리고 망상과 현실 도피, 중독, 뭐 책임 회피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긍정으로 갔을 때, 1번 하우스의 넵튠의 긍정으로 갔을 때, 문만 열고 들어와도 저 사람의 느낌,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넵튠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넵튠이 2번 하우스에 있으면 금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게 이제 하우스마다 해양성이 어디에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한다라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전체와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게 해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는 게 해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왕성이 있는 거는 현실 도피의 행동을 반드시 한다. 어디 하우스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약간의 현실을 찾아라. 현실적 책임을 찾는 법, 이런 거를 리딩을 해주셔야 되고, 약간의 중독의 경향이 있다. 이거는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까 목성도 비슷한데요. 부정으로 갔을 때. 이것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근원적인 갈등을 영적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예술이나 치유 활동을 진행해라 이렇게 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왕성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예술, 치유 활동, 사회복지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고요. 명왕성은 재생과 변형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명왕성은요 부셔요. 파괴예요. 붕괴예요. 13번 죽은 카드. 이거는 지금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12번 행맨 카드. 행맨 카드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레너스는 17번 별 카드. 그 다음에 0번 바보 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13번 죽은 카드는, 그, 황제를 죽였잖아요. 황제 죽여버리고 신비사제가 막 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를 죽인다는 거는 에고를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스러움, 뭐 이런 거를 죽여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명왕성이에요. 반드시 명왕성은요, 깨부순다. 그러면서 재생시킨다. 그러니까 정갈이 자기가 급한 상황에는 꼬리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꼬리가 조금씩 조금씩 재생되잖아요. 이게 명왕성이거든요. 그래서 8번 하우스를 담당하는 행성, 정갈 자리를 담당하는 행성, 명왕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의미는 죽음인데 재생을 시킨다. 그리고 심각한 변혁, 권력, 심층, 심리도 아주 깊은 심리, 프로파일러 같은. 그러니까 여기 이 명왕성은요. 그리고 어지간한 거 아니고요. 전부 깊이 들어가 파고드는 프로파일러나 그 다음에 또 명왕성이 발달돼 있다면 직업적으로 의사, 외과 의사, 훌륭한 외과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피를 보면 희열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피를 보면 수술하기가 힘들다 하면 의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피를 보면 희열을 느끼는 그 이국종 이 사람이 어센던트가 정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왕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아주 깊은 곳까지 흘러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권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재생과 변혁과 권력,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명왕성이에요. 그래서
변형에 관련된 거는 완전한 죽음을 통한 재생. 실제 몸이 죽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 몸이 그냥 나의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재탄생시키는 거. 인간을 갱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개조해서 시키는 거. 그걸 나타내고 때에 따라서는 이 명왕성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언제 죽을까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 명왕성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재생의 원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힘으로 창조시키는 것, 이걸 하는 게 명왕성의 역할이고요. 긍정으로 봤을 때 자기 변형이 되고 깊은 탐구를 하고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다시 재생하는 불굴의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나의 내면이 변혁이 되는 것, 나의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나로 채우는 것, 이게 명왕성인데 부정으로 가게 되면 고립, 허무, 절망, 조종욕, 집착 쩔어요, 집착.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권력만 추구하려고 하고 행동적으로 다 깨고 부시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성이 난무합니다. 폭력성. 우리 아버지 세대들 있죠. 지금 80대 노인들, 그때는 우리가 뭐 새마을 세대 뭐 이래가지고 살기도 팍팍했지만, 이때 아버지 세대에 있잖아요. 명왕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자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게 보통 이 사자 자리에 있는 명왕성은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막 부부싸움 한번 일어나면 냄비 뚜껑 소뚜껑 다 날아가고 엄마도 때리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80대의 노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았고, 특히나 만일에 이런 노인들이 7번 하우스에 이게 있었다, 사자 자리 플루토가 있었다 하면 배우자 교체 작업도 2번, 3번, 4번까지도 해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그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서 지금은 물병 자리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독특한 게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천해명은요 시대적인 별이에요. 시대적인 별. 그래서 거의 나이대가 비슷하면 명왕성이 거의 같은 사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넵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유레너스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사인에 들어 있거든요. 나이대가 비슷하면. 그런데 요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폭력성을 쓸 수 있는 게 플루토, 명왕성이다. 닿게 부신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 부정으로 갔을 때 사망사고, 지금 이렇게 남을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플루토가 작동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루토는 완전한 재생과 깊이 있는 경험을 하는 거고요. 자신을 정연하고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표현, 충동, 욕구,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쉬운 길을 가는 행성은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가고 파괴하고 변형하는 것, 이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4번 하우스의 플루토나 2번 하우스의 플루토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부동산, 재산 증식을 부동산으로 가야 한다? 이게 이제 긍정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오랫동안 묵혀놔야지 돈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선생님들. 음, 내가 재개발될 아파트를 샀어.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샀어. 그러면 재개발이 당장 되진 않잖아요. 한 10년 정도는 묵혀놓고 돈을 만드는 작업. 그게 플루토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플루토가 부정의 어스펙트가 많다라고 하면 약간의 심리에 관련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요. 조종하는 성향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공부하거나 내적인 거에 발달해서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공부를 하셔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그리고 명왕성의 강력한 에너지를 관리해 주는 것. 그러면서 내가 이 명왕성의 에너지를 긍정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천해명은요 어쨌든 우리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많다. 어, 그래서 약간의 뭐, 흉성 아닌 흉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해명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행성은, 그 사인은, 정말 내가 좀 조심해야 될 사인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개의 행성을,
아주 급하게 달려오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행성, 그거는 썬문, 그다음에 머큐리, 비너스, 마스까지 개인적인 행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행성은 목성과 토성을 나타내고, 그 외에 천왕성, 천해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것들이 천해명인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게 천해명이기 때문에 선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문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어떤 행성과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급하게 했지만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현옥쌤, 현옥쌤 중간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아, 예, 오늘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 네, 다행입니다. 우리 은하쌤은 어때요? 어, 저도요, 맨날 새로운데, 선생님,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저희 네, 명왕을 만나는 그 시기가 왜 어떤 사람들은 뭐 거의 뒤쪽에 있어갖고 만나질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좀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그리고 그걸 만났을 때 건강을 아주 유의해야 될 수도 있나요? 당연히요. 건강이랑 사건, 예. 사고가 반드시 옵니다. 아, 죽을 위기를 견뎠다든지, 아니면 실제 그 썬과 천의 명이 만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젊은 시절에, 네. 써니, 하여튼 그 사람이 리오 몇 도였는데, 17살에 써나고 천왕성이 컨정션인 거예요. 그 내가 네. 17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자기가 수술을, 무슨 뭐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천해명은요, 나의 직접적인 생명에 관련된 것, 이런 거에 영향력을 많이 줘요. 음, 그래서 그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 있어서 정체성을 탈피하는 것.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하고 남자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좀 있어요. 음, 음.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숙 쌤은 어땠어요? 어? 문숙 쌤 안 계신가? 나가셨나? 뭐, 오늘은 우리가 10행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아, 네. 네. 왜 음성어가 돼 있지? 네. 잘 듣고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성에 관련되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이 네. 내용이 기본적인 행성의 내용이고, 이제 에리즈가 천왕성을 만났을 때, 뭐, 이게 우리 천해명은 하우스에서 깊이 다룰 거고, 양자리가 태양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양자리가 문을 만났을 때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리가 머큐리를 같이 만났을 때 이런 행성과 행성의 결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고, 다음 주는 태양에 있어가지고 태양과 뭐가 만나는지를 양자리 태양, 황소자리 태양, 제머나이 태양 이런 거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